평범한 50대 주부예요. 아니, 주부였어요. 지금은 30년 가까이 되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신나게 살고 있으니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어요. 뭐,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단란주점 여자들이거나 같은 공장 아줌마거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화도 내봤고 바가지도 긁어봤지만 잠시 미안해하는 척하는 거 말고는 그때뿐이었어요. 물론 이혼 생각 수없이 해보았죠. 그런데 그동안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말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이혼은 말뿐이란 걸 저도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말뿐인 이혼은 또 무시로 다가왔고 저는 점점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결혼 전까지 편부모 가정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버텨왔던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존버라고 하죠. 그야말로 존버했더니 남은 건 퉁퉁 불어버린 손과 늘어난 몸매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던 집사님,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개떡 같은 자기 아들을 떠넘기려고 저를 소개시켜준 것 같네요. 저는 일찍 사별한 어머니와 일은 안 하고 누나한테 빨대 꽂은 외삼촌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결국 소개받은 지 3개월 만에 식을 올리게 됐고 지옥의 서막이 열린 거였죠. 5살 위였던 남편은 중소기업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혼 초에는 다정한 편이었어요. 딱 한 가지 문제만 빼고요. 김치 없으면 못 사는 인간이었거든요. 남이 해준 김치, 식당 김치는 안 먹고 시어머니 김치만 먹었는데 시어머니도 일주일마다 김치를 담그셔야 했어요. 저는 시집 가자마자 각종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야 했답니다. 맛이 똑같아질 때까지 담그고 또 담그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네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말이에요. 뭘 몰랐으니 했지 알았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남자들이 절대 군대 2번은 못 가는 것처럼요. 아무튼 완벽하게 시어머니 김치를 따라할 수 있었을 때쯤엔 2년이 지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고생시켜 미안해하는 신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 결혼도 했고 주부이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점심 도시락 때도 갓 담근 김치를 2~3가지 종류로 꼬박꼬박 담았고 나머지 반찬 하나는 계란이나 소시지를 넣어주었죠. 사실 김치 말고 딱히 가리는 음식이 있거나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 10년, 평생을 거의 매주 여러 종류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질리는지. 그런데 그 질리는 김치를 시어머니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었을 즈음에는 저도 머슴밥에 김치 먹는 맛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애 낳고 그렇게 먹었더니 몸이 하루가 다르게 불었고 남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휴, 코끼리가 따로 없어. 코끼리도 풀만 먹고 그렇게 크잖아. 연정아, 넌 엄마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남편은 애들 앞에서도 곧잘 퉁바리를 주곤 했어요. 저 역시 지속되는 언어폭력에 포기를 했는지 별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26년이 지나고 남편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였죠. 어느 날 술이 떡이 되어 돌아온 남편이 미연아 하며 불렀습니다. 또 웬 도우미인가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 핸드폰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저 동거인, 호적상으로만 가족, 애들 아빠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 핸드폰 검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예전에는 숨기는 게 많아 잠금 장치를 해두더니 이제는 숨기려는 의지도 없는지 쉽게 핸드폰을 볼 수 있었어요. 내연녀와 퇴근 전까지 수시로 통화와 문자를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멍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청순하고 가냘프고 예쁜 거예요. 왜 이런 괜찮은 아가씨가 저런 노땅 꼰대 아저씨를 만날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이라도 이런 여자가 좋다고 만나면 마누라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거절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더구나 제 남편이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만났을 테죠.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축 늘어진 얼굴, 우람한 팔뚝, 두툼한 뱃살. 거울 속에 웬 늙은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26년 참았던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가다듬고 남편 핸드폰을 더 뒤적였어요. 그러다 얼굴책까지 들어가 보게 되었고 몇 없는 얼굴책 친구 목록에 그녀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웬걸, 나이는 32살에 직업은 학습지 교사였어요. 아니,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아가씨가 왜 내 남편을 만나는 걸까? 스토킹 당하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주고받은 내용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겠죠. 꽃뱀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저녁 집에 들어온 신랑을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만나는 여자가 돈 빌려달라고 안 해요? 뭐? 너 내 핸드폰 뒤져봤냐? 아니요. 당신이 잠결에 미연아 미연아 부르기에 그냥 찔러본 건데 여자가 확실히 있긴 있나 보네요. 상관 마. 밥이나 줘. 속 쓰려. 저는 미련하게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더 이상 이 그지 같은 짓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김치 이거 2주 넘었지? 갓 담근 김치 없어? 김치. 이제 그만 좀 해요.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는데 뭔 채소값 타령이야? 당신 이 여자 만난다고 생활비 100만 원밖에 안 준 지 6개월 됐어요. 이제 김치 그 여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요.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소심하게 그년 소리도 못하고 그 여자라고 하면서요. 다음날부터 독하게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왜 금연도 한 번에 독하게 끊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아침마다 1시간씩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했고요. 어머 아영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살 빠졌어? 한 달쯤 그렇게 했더니 친구가 알아채더라고요. 운동 좀 했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3kg밖에 안 빠졌더라. 갑자기 왜 무슨 바람이 불어 살을 빼는데? 그게 사실은 남편이 또 바람났어. 으이그, 이제 그만 이혼해라. 걔가 똥을 끊지? 네 남편이 바람을 끊을 것 같니? 그래, 이혼 할 거야. 그 전에 간통 증거 다 잡고 나 살도 빼서 복수하고 나올 거야. 잘 생각했어, 기집애야. 너 이혼하자마자 김치 공장 차리면 대박 날 거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나와. 아니 근데 네 남편 여러 번 바람 피웠어도 이렇게 갑자기 다이어트하고 그런 적은 없잖아. 왜 그래? 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를 보고 느낀 감정을요. 야, 으이그, 내가 너 좋은데 소개시켜줄게. 일단 수영복부터 사러 가자. 친구는 저를 마트로 데려가더니 수영복과 수영모, 수경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동네 스포츠센터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동네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한참 다니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쉬고 있었거든요. 수영하면 몸매 라인 예뻐지지, 건강에 좋지, 관절에 무리 안 가지,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내가 배웠던 이 강사한테 배우면 너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꼭 내가 등록한 시간에 강습해야 해. 알겠지? 나중에 내 말 맞으면 한턱 쏴라. 그때는 친구의 말이 푼수처럼 느껴졌는데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다녀보니 알겠더라고요. 검정 수영복에 우람한 체격의 아줌마들 사이로 빛나는 존재가 있었어요. 수영 강사는 미스터 트롯 나태주 씨를 똑 닮았더라고요. 딱 벌어진 어깨며 살짝 그을린 피부, 그 피부와 어울리지 않게 흰 얼굴, 겉모습만큼은 정말 빈틈 하나 없었습니다. 강사를 보니 제 몸이 더 수줍어졌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킥판으로 배를 가린 채 강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회원님이 계세요. 예쁘게 생기셨죠? 신입이니까 잘해주세요. 자, 회원님 자기소개 해보실까요? 예쁘다는 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수영장이라 소리가 왕왕 울리는데 제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신입 회원님께서 수줍음이 많으신가 봐요. 인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준비 운동하고 강습 시작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물속에서 열심히 뛰고 발차기를 했습니다. 다른 회원분들은 이미 수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강사는 저를 밀착해 수영을 가르쳐 주었죠. 발차기를 알려준다고 발을 잡아주고 몸통 뜨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물에서 저를 두 팔로 받치고 남자 손길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강습 시간 1시간 내내 심장이 떨려서인지 수영하느라 숨이 차서인지 혈압이 머리끝까지 상승했네요. 강습이 끝나고 탈의실로 가서 샤워하는데 아줌마들이랑 맨몸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우, 오늘 우리 강사님 오랜만에 신입 회원 왔다고 엄청 잘해주대. 좋았어요? 몇 살? 어디 살아요? 마트에서 오다 가다 본 것 같기도 하고.
가뜩이나 첫날이라 정신이 없는데 선배 회원들의 질문 세례에 넋이 나갔죠. 하나하나 대답을 하고 다행히 성격은 좋으신 분들 같아 안심했었습니다. 수영 배우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겨우 3일인데도 콧노래가 절로 나고 모든 일이 즐겁더라고요. 무척 허기졌지만 살 빼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 사흘 동안 삶은 계란 2개와 현미밥 1공기, 사과 1개만 먹고 버텼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이제부터 즐겁게 살려고. 역시 연애 중인 대학생 아들 녀석 눈치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온 남편은 피곤한지 씻지도 않고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염탐하려고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한 말 때문인지 잠금을 해놓았더군요. 몰래 차키를 들고 차로 가서 블랙박스 칩을 가져왔습니다. 한 달 동안 바람난 남편 증거 잡는 법 공부 좀 했거든요. 블랙박스부터 검색해보라기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마침 생각이 나서 얼른 컴퓨터에 연결해 보았어요. 남편 퇴근 시간대 녹화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같이 있어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미연이랑 매일 같이 있고 싶은데. 오늘 새로 등록한 애원 집에 갔더니 정말 부럽더라. 50평대 아파트에 아이 엄마는 다 명품으로 휘감았고 행복한 주부 같아 보였어. 조금만 기다려봐. 오빠가 재산 덜 주고 이혼하는 법 좀 알아볼게. 대신 가방 하나 사줄까? 아니야, 괜찮아 오빠. 역시 우리 미연이는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니까. 오빠가 내일 카드 줄 테니까 가방 하나 사. 오빠, 사랑해. 그리고 들리는 입맞춤 소리에 거친 숨소리.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2번째 클릭한 영상이 이러니 나머지는 어떨지.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듣고 있어야 하는지 괴롭더군요. 일단 남아있는 영상을 다 컴퓨터에 옮겨 USB에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책 화면까지 싹 다 캡처해 두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블랙박스 칩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돌아오니 술이 당기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느라 잠시 끊었던 소주 2병을 마시고 새벽 5시가 다 돼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몸이 너무 힘든 데다 퉁퉁 부어 있어서 왠지 수영복을 입기 싫어 수영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누워서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2번째 부인으로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시집갔던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조촐하게 올린 혼례 사진을 보니 예쁘장한 외모에 당시엔 보기 드문 글래머러스한 몸매였더군요. 한복으로도 숨겨지지 않는 몸매셨어요. 빵빵한 엉덩이를 보며 누구나 아들 잘 낳게 생겼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딱 하룻밤을 보내 저를 임신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저를 낳으셨어요. 아들만 낳으면 남동생 대학 공부까지 시켜준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팔려가다시피 시집갔던 어머니는 저를 낳고 온갖 구박과 집안일을 해야 했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 시집살이는 물론 첫째 부인의 폭언과 폭력도 다 참아냈어요. 저와 당신 남동생을 건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어머니는 다짐하셨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아들 낳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 많던 아버지는 평소 지병으로 어머니와 첫날 밤을 치른 지 3년 만에 돌아가셨고 나가라는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의 구박 속에서도 7년을 더 버티다가 거의 맨몸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던 거죠. 물론 저 역시 11살까지 배다른 언니들의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먹을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다들 아껴야 했는데 언니들은 삼시세끼 잘 챙겨 먹었지만 저와 엄마는 하루 한 끼는 미음이나 감자 1~2개로 버텨야 했어요. 제가 결혼한 뒤 밥과 김치에 집착하게 된 것도 아마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그 집에서 외삼촌 고등학교 공부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으니 덕 좀 보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나올 때도 양아들로 놓고 가라고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침 뱉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양육비 명목으로 아주 쥐꼬리만한 목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단칸방을 얻었어요. 엄마는 야산에서 캔 나물이며 약초 등을 팔기 시작해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시장 한편에 건강원도 차리셨죠. 그 사이 명석한 머리를 지녔던 외삼촌은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과외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무슨 일에선가 한동안 행방불명이 되었었어요.
엄마가 이리저리 알아보니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였더라고요. 하여튼 그 일로 대학에서 잘리고 이듬해 재수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또 운동하다 잘리고 하여튼 어린 외삼촌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어요. 걸핏하면 집에 경찰 드나들지 엄마는 매일 일 나가 있지 저에게 집은 어렸을 때부터 늘 불안하게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시집가서 안정적인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어느새 눈물이 베갯잇을 다 적셨더라고요. 세수 좀 하려고 나와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들어오지 않을 생각인지 연락도 없었고요. 빤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죄 지은 사람 마냥 깜짝 놀라 전화를 받고 속삭이듯 여보세요? 하고 말했어요. 박아영 회원님?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수영 강사 최민준이에요. 이 시간에 남자와 그것도 젊은 남자 전화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아니 아들 말고 처음이라 그런지 심장이 마구 요동치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늘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안 빠질게요. 자기가 가르치는 회원이 수십 명은 될 텐데 저 하나 안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결석 확인차 전화한 줄 알고 이제 대충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집 근처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당황해서 사고가 잠깐 정지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데 눈은 벌겋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꽃무늬 냉장고 원피스에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20분 뒤에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고 해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머리가 백지 상태였지만 몸은 재빨리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후다닥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고 옷은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그런데 옷이 너무 없더라고요. 죄다 50대 아줌마 같은 옷들 뿐이거나 큰딸이 버리려고 내놓은 후질근한 옷만 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딸방에 들어가 최대한 넉넉하면서 깔끔한 후드티와 치마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정류장에서 한참 두리번거리는데 검정 승용차가 클렉슨을 누르며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수영 강사가 나를 보러 와주었다니. 무슨 일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놀라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네,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안 오셔서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사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왠지 계속 강습 끝나고 생각나더라고요. 제가요? 네, 그러면 안 되나요? 어휴, 아니, 안 되는 건 아니고, 아니, 된다는 게 아니라. 역시 귀여우세요. 볼터치도 안 했는데 저절로 볼이 발그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감정일까?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했을 때 느껴본 설렘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줌마 놀리지 말아요. 나이 많고 못생긴 아줌마가 뭐가 귀여워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가 못생긴 아줌마예요? 이렇게 귀엽고 섹시한 아줌마도 있어요? 일단 제가 받은 곳이 있는데 그리로 가도 되죠? 그렇게 1시간쯤 달려간 곳은 팔당댐이었어요. 그곳에서 강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거친 아빠랑 살았고 엄마 같은 누나가 자기를 돌봤다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늘 연하보다 연상을 만났다며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강사의 진심을. 자기 집안 얘기까지 하기에 진심인가 보다 했거든요. 어찌할 바를 몰라 헛기침을 하고 집에 가봐야 한다고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 지은 사람 마냥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더라고요.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사람 맞나 싶을 만큼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요가로 스트레칭을 하고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한 뒤 수영 강습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강습 30분 전에 도착해 탈의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갔죠. 민경 엄마, 글쎄 내가 어제 뭘 봤는 줄 알아? 왜? 어제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번 주에 들어온 그 신입 회원 말이야. 글쎄 밤늦게 우리 강사차에 타더라니까. 정말? 말도 안 돼. 둘이 뭐라고? 내 말이 그 엄마 돈 많나 보지.
내 생각에는 둘이 원래 사귀었던 것 같아. 왜 생각해봐. 민중 강사가 유독 첫날부터 신입 회원한테 터치가 많았잖아. 맞네 맞아. 야밤에 둘이 차에 타고 그런 거 보면 사귀는 거 맞네 맞아. 저는 혹시라도 숨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고 발도 변기 위에 올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죠. 밤늦게 차에 탔다는 사실 하나가 아줌마들 입에 올라타니 내연남이라느니 돈 많은 사모라느니 이미 깊은 사이라느니 순식간에 부풀려졌어요. 모든 회원 사이에서 저와 강사는 이미 깊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고 회원들이 다 수영장으로 들어간 뒤 저는 불이 나게 나와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갔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싶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말을 너무 사실처럼 하는 아줌마들 입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했더니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뭘 도망까지 쳤냐면서 진짜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라더라고요. 장난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동네 소문나는 거 순식간일 테고 특히 남편이 알게 되면 좋다고 이혼하자고 할 게 뻔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겠다 싶어 강사에게 바로 그만둔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점심시간쯤 밤 10시에 수영장으로 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자초지종도 말하고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 얼굴 꽁꽁 싸맨 채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탈의실로 오라는 문자가 왔어요. 확실히 수영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했는데 여자 탈의실로 갈지 남자 탈의실로 갈지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강사가 나와 제 손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제 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아줌마 힘으로 있는 힘껏 강사를 밀어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줌마들 말 때문에 그래요? 그까짓 거 진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드럽고 도톰한 입술, 수영장 락스 냄새와 뒤섞인 스킨 향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가 저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그런데 문득 벗어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어요. 우람하고 단단하고 듬직했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에게 호감을 준 게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아직도 내가 괜찮나? 여자로서 죽지 않은 건가? 이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하고 예뻐져야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아줌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 역시 그에게 키스를 하려고 뒤돌아봤는데 웬걸? 강사가 손에 바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가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회원님, 죄송해요. 이거 사실 몰카였어요. 아, 근데 너무 느끼셔서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영상도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바나나였던 거예요. 전날 저를 찾아왔던 것도 이 몰래카메라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수치심과 분노, 그걸 뛰어넘는 배신감이 저를 덮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웠을 때보다 더 심한 배신감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30분은 운 것 같았어요. 강사는 미안해했고 제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느끼실 줄 몰랐어요. 언제 뿌리치나 보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강사에게 수영을 배우게 된 계기와 함께 남편 바람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자 강사가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래 찍은 영상을 편집한 다음 저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보내라고 하더군요. 미쳤냐고 좋다고 위자료 안 주고 이혼할 사람이라 안 된다고 했더니 제 얼굴이 자세히 안 나와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될 거라고 하라더군요. 이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정 불리해지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거라고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했고 더 이상 질질 끌 것도 없다고 생각해 미친 척 영상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10분도 안 돼서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이 여편네야,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강사는 저에게 절대 쫄지 말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은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신나서 추궁하더라고요. 절대 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건 이용감이라며 내일 당장 법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는 다음날 정말 법원 앞에 있는 이혼 법률 사무소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그 영상 하나를 들이밀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재산 절반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그 지긋지긋한 김치 이야기도 하고요. 변호사는 이 경우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하자 남편은 씩씩대면서 다른 변호사 찾아본다고 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이혼을 진행했고 합의가 안 돼서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에 애들이 놀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하더라고요. 큰딸은 오히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하라며 응원해줬고요. 그렇게 갑작스레 하지만 제 인생 통으로 보면 많이 늦은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현금 자산 절반은 제 몫이 되었고 위자료도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친권도 제가 가져오고요. 이혼 뒤 승리의 여신처럼 당당하게 친정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워낙 어릴 때 저를 낳았기 때문에 남들은 큰언니쯤으로 아는 엄마였죠. 엄마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었고 이제 환갑줄에 들어선 외삼촌도 축하주를 마셔야겠다며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듬해 겨울 저는 완전히 살을 빼서 몸짱 아줌마가 되었고 그 사이 삼촌이 주식으로 제 현금 자산과 위자료를 굴려서 예상치도 못하게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달라진 엄마와 곧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들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주식 투자로 번 돈을 부동산에 굴리니 대출이자는 갚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평생 김치만 담그다 돈맛을 알게 되니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김치 반찬 가게를 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친정어머니 건강원까지 접게 하고 제가 엄마를 채용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남편 옆에서 미련하게 붙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옆에 있던 내연녀에게 오히려 고마웠죠. 딸에게 들은 말로는 남편이 그간 회사에서도 잘리고 내연녀한테도 차여서 술에 절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무시했더니 애들한테 그렇게 귀찮게 연락하나 보더라고요. 애들한테는 용돈 받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반찬 가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했더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남편 덕에 담갔던 김치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돈 되는 김치를 담그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그만두는 용기도 가져보세요. 물론 계획은 철저히 세우고요.